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오늘 또 북한이 세 번째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라면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 이 탈북민 단체가 나오나 또 임영웅 이런 유명 가수의 노래가 담긴 USB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최근에 북한으로 올려보냈었죠. 여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는데, 자, 먼저 우리 측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을 때 어떤 노래를 담아 보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됐어요 좋구나 됐어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해요. 임영웅이 노래라든가 나훈아의 태수영이라든가 이런 노래 한 곡이 우리에게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여줘요. 거짓과 위선에 속고 있는 이처만 북한 동포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비수와 같은 거거든요. 예, 최선님. 네. 지금 박상학 씨 대표의 얘기처럼 이런 임영웅 씨나 나훈아 씨의 가요나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비수와 같이 들릴 수 있다, 꽂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대북전단을 박상학 씨도 보냈고 또 네. 다른 탈북단체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20만 장을 올려보냈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오늘은 북쪽에서 북풍이 불지도 않았는데 네. 북한이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또 보냈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전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이제 먼저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도 대응한다는 이제 이른바 남남 갈등을 노린 거겠죠.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데 우리는 저 비례성으로 대응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사실 그거는 표면적이고요. 저는 예. 두세 번째를 주목하는데 두 번째가 늑대와 소년 효과입니다. 지금은 오물과 쓰레기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내면 북한이 대응하는 건 오물과 쓰레기구나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한두 번 방심하다 보면 우리 늑대와 소년 얘기 아시죠? 예. 계속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고 얘기하다가 진짜 늑대 왔을 때 아무도 대응이 못한 것처럼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걸 탑재했을 때 이거 우리가 과연 대응하겠느냐. 이게 전 북한이 노리는 두 번째 이른바 무방비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보고 세 번째가 전 데이터 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북풍이 불 때 날아오는 것과 6월 초 서풍이 불 때 날아오는 게 다르잖아요. 저번에 1000개를 띄웠지만 이번에 330개를 띄운 거는 그걸 데이터 축적. 어떻게 보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북한에 보낸 게 어디 간지 모르지만 북한은 우리한테 보낸 게 어떤 상태로 어떤 동에 떨어졌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예. 그것을 노린 북한 군부가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노리고 저는 바람이 약간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지난번 날아왔을 때는 거름, 좀 무거운 것도 있어서 이 풍선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그리고 종이 쓰레기 정도 가벼운 것들을 실어서 보냈는데 330여 개를 날려보냈지만 실제 우리가 포착한 건 80여 개 정도만 남측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낸 여기 대북전단에 맞서서 북한이 오늘 330여 개의 이 오물풍선을 보냈으니까 세 번 걸쳐서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낸 걸로 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 씨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북한도 제가 듣기로는 30대부터 한 60대 그 엄마들이 한국 트로트 보고 그 트로트 경연하면 마지막에 이제 7명 남지 않습니까? 요즘 트로트요? 예, 아, 그걸 그건 보고 또 트로트. 예, 그걸 보고 그 7명이 돼서 난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정도라서. 아니, 특히 북한에서는 임영웅 뜨면 영웅적으로 뜨겠네. 아, 진짜요? 예. 자,
김진욱 대변인. 임영웅 노래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 한류가 뭐 중국을 통해서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북한이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풍선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북 확성기가 틀어지고 또 다른 또 전단이 오고 USB가 날아오고 뭐 등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제 유지에 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한에서 올려보내는 대북 전단이라든지 어떤 저런 노래의 USB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제를 흔드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기 때문에 적대적 행위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북에서는 남쪽에서 오는 것을 오물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고 그것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우리 남쪽에다가도 오물을 보내겠다. 그것도 100배, 1000배로 갚아서 보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무리 북에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도움을 주자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런 큰 불안감을 줘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강의 이런 대응 이런 것들로 갔을 때 결국 우리 접경지 주민들 또는 접경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에도 풍선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에도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오늘 가장 큰 가짜 뉴스가 뭐였냐면요. 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오물 풍선이 신경 안정제가 들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사회에 급속도로 불안감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또 얼만큼까지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이거 풍선 지키려다가 초과 3간 다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으로만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또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적 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에 대해서 여야의 그 해석과 분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수 임영웅 씨에 이어서 최근 은퇴 공연을 한 나훈아 씨, 사실 2018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당시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왜 나훈아 씨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정도로 김 위원장이 좋아하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수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 공연 장면도 한번 보고 오실까요?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가나 그리운 친구여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은 이루어 예, 벌써 6년이 흘렀는데 6년 전에 저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가수들의 음악을 저렇게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TV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 나훈아 씨가 안 왔냐는 얘기에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은 스케줄이 바빠서 안 왔다라고 얘기했지만 나훈아 씨가 나중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고모부를 죽이고 이복형도 죽이고 이런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또 위원장을 향해서 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람들은 다 주민들은
제대로 밥을 잘 못 먹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에서 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해져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일부 이제 보수 시청자들, 보수 국민들을 보수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환호를 또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당선된 2009년에 탈북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박충건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일가가 또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살고 있다. 나훈아 씨의 얘기는 이건 정말 사실에 가깝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